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절과 도덕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30쪽입니다. 제1절, 가정생활과 도덕입니다. 자, 가정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의미, 첫 번째, 의식주 등 공동생활하는 생활공동체. 두 번째,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으로 묶인 사회 집단. 세 번째,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법과 인간으로서 도리를 배우는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 가정의 역할 및 기능, 물질적으로는 의식주 등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제적 기초를 제공한다. 사회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출산 및 양육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초적인 지식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이 가정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감과 소속감, 그리고 거기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 현대사회와 가정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에서는 확대가족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형태의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범위가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들의 아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농경사회에서 나왔을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구성원 간의 수직적 관계.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따르고 아내는 남편의 그 명령에 따르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31쪽, 가정의 종합적 기능, 경제, 교육, 여가 등 많은 기능이 가정에서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 두 번째, 현대사회 가정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 정보사회입니다. 그래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 형태로 변한다라는 거. 예전에 농사를 지었을 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해 함께 모여 살았지만 이 도시나 공장 이렇게 이주해야 되는 지금 빈번한 이주가 많은 이 현상에서는 이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 가정의 기능 축소, 예전에 가정이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부분을 뭐 학교나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문제점, 제한된 인간관계, 자녀 탈선 및 노인 문제 등이 등장합니다. 보고 배울 어른이 없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노인이 소외되는 가정기능의 변화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 다음에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됐고 생산기능 약화, 상품을 소비하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나 형태가 다양화됐다. 옆에 오른쪽 보시면 이 가정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1인 가정, 결혼하지 않은 독신 및 독거노인, 부부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조부모와 손자, 손녀, 입양가정, 다문화 가정,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가정,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밑에 전통가정과 현대가정 이렇게 서로 비교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겨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 가정생활과 도덕 문제, 우리 큰 글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대화 부족과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가족 간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이익만 추구하여 발생합니다. 자, 부부간의 갈등. 예전에는 수직적이었지만 요즘에는 수평적이고 현대적인 부부간의 갈등이 됩니다. 여성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육아라든지 가사일이라든지 이런 분담 문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예전에 이 확대가족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민주적이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기 원하는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핵가족과 산업화, 정보화 서로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대화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체크 보시면 오늘날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가 아닌 것은 1번 가정의 교육적 기능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되겠죠. 두 번째,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 문제, 역할 분담 문제, 이혼의 증가. 2번, 3번, 4번은 다 문제가 되는데요. 1번은 잘못되었다.
자, 이번에 가족과 사회 간의 도덕 문제, 가족 이기주의로 인한 가족과 사회와의 갈등. 가족 이기주의는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 33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바람직한 가정을 이끌어야 될까? 자, 바람직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요소, 대화하는 시간 갖고요, 예의 지키고요, 책임 다하고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고요, 함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자, 노력 봐주시고, 가로 3번에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켜야 될 도리, 부모의 사랑을 기억의 자애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자애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 할 예절, 이것은 바로 효도입니다. 중요하죠. 효도.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중간 부분 보시면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함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가화만사성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34쪽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네 번째 줄에 형제 자매 간에 지켜야 할 예절, 형제 자매 관계, 협력, 경쟁하는 관계다. 니은에, 우애라고 나오죠? 형제 자매와의 사랑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자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 효도라고 했고요. 형제 자매와의 사랑, 우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노인 공경입니다. 노인 공경의 필요성 및 노인 공경의 전통.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현대사회, 아까 핵가족 사회, 산업화, 정보화가 되면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살지 않고 따로따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노인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효사상과 노인을 공경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한 게 바로 어른 공경, 노인 공경인데요. 여기 관련된 말이 경로사상, 어른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장유유서, 항상 어른 먼저 드리는 습관. 그래서 관련된 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 노인 문제 가로 2번 한번 볼게요. 노인 문제 원인,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 그 다음 니은 물질 중시 사회 풍조로 효와 경로사상의 약화. 두 번째, 여러 가지 노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기본적 생활의 문제, 건강 문제, 자신의 역할 상실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감,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보다는 단순 노동력에 이용됨으로써 소외감, 여러 가지 노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신은 바뀌지 않고, 물론 형태나 모습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정신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35조, 그렇다면 노인은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의 훗날 우리의 모습으로 노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 공경의 실천, 개인적 차원에서 노인을 돕는 경로사상의 필요성, 가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노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이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의료복지 혜택과 일자리 창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마련하는 것,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고요. 옆에 바로 체크 문제 보시면 현대사회에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첫 번째, 일자리 마련. 두 번째, 의료복지 비용을 축소? 아니죠. 일자리도 없고 아픈 곳이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더 늘려야 되겠죠. 잘못된 건 2번. 효문화 강조, 노인의 여가 문화 생활을 위한 시설을 확대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실전 예상 문제 있습니다. 자, 한 문제씩 풀어보시면 1번,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자, 여기 보시면 3번에 가정의 모습이 다양화되면서 가정의 도덕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2번, 핵가족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품과 가훈을 익힐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죠. 그거 봐주시고, 뭐 2번에 독립적인 생활,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민주적인 방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과 같은 도덕 문제 발생 원인, 노인들의 무료감, 소외감, 전통적 지위 상실, 가정의 예절 교육 상실, 이것은 확대 가족에서 뭐로 변했다?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4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 4번, 새로 나타난 가정의 유형인데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결혼한 부부. 가정, 그 부부 안에 한 명이 외국인이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문화 가정이죠. 6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부모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식의 도리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화재 현장에 있거나 물에 빠져 허우적가 된다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 자애라면 자녀의 도리는 무엇이냐? 바로 효도가 되는 거죠. 2번 정답입니다.